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여의도 한복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문을 엽니다. 업계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었는데요. 넥타이 부대만 가득한 여의도에 과연 백화점이 경쟁력이 있겠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는 백화점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예측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채 안 된 지금 예상은 보기 좋게 뒤집혔는데요. 오픈 2년 9개월 만에 최단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백화점 업계의 기록을 새로 쓴 곳, 바로 더현대서울입니다. 더현대서울은 MZ세대들의 인증샷 맛집,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떠오르며 명실상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죠. 최근엔 더현대서울의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겠다. 이런 해외 기업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CEO들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는데요. 더현대서울의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생각해보면 바로 이 사람,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지선 회장은 선대 회장인 정몽금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16년째 현대백화점그룹을 이끌고 있죠. 백화점에 집중돼 있던 사업 구조를 유통, 패션, 리빙 분야로 확장시키며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인데요. 오늘은 더현대서울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그룹 제2도약을 노리는 정지선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정지선 회장은 지난 2008년 35세의 나이로 현대백화점그룹 수장에 올랐습니다. 당시 최연소 재벌 총수였다 보니 이래저래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사업을 과감히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많았죠. 때문에 정지선 회장의 초반 행보는 신중 그 자체였습니다. 돌다리를 아예 두드려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데요. 하지만 취임 4년 후 진짜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지선 회장은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합니다. 가구업체 리바트를 시작으로 패션기업 한섬, 건축자재기업 하나 LNC 등 굵직한 기업들을 인수하며 백화점 위주의 그룹 구조를 확 바꿔나가는데요. 패션기업 한섬의 경우 인수 초기 실적 부진으로 정지선 회장의 판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디자이너를 늘리는 과감한 투자와 고급화 전략의 결과 그룹의 알짜 계열사가 됐습니다. 주목할 건 정지선 회장의 행보가 다른 유통 대기업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유통 빅3 중 유일하게 대형마트 사업에 참전하지 않았고요. 롯데와 신세계가 통합 온라인몰을 강화할 때 오히려 현대는 계열사들의 전문몰 전략에 집중합니다. 현재 현대백화점그룹의 온라인 사업 매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롯데와 신세계그룹이 온라인몰에서 수백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죠. 남들 다 뛰어드는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을 기한 셈인데요.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길을 간다. 이런 정 회장의 뚝심이 제대로 빛을 발한 야심작, 바로 더현대서울입니다. 더현대서울은 출발부터 안팎의 반대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타운이라는 여의도의 특성상 주말 고객을 모으기가 어려울 거다. 오프라인 쇼핑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과연 먹히겠냐. 하지만 정지선 회장 과감하게 사업을 밀어붙입니다. 그 핵심 무기는 바로 기존 백화점의 틀을 완전히 깨는 혁신이었는데요. 더현대서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고객 휴식 공간으로 꾸미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천장을 설치했죠.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고 싶은 힐링 공간, 이렇게 백화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건데요. 주력 고객층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MZ세대가 그 타깃이었는데요.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2030 세대들의 특징을 겨냥해서 BTS, 블랙핑크, 아이브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유튜버 다나카 등 트렌디한 팝업 스토어를 이틀에 한 번꼴로 운영한 건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현대서울은 오픈 2년 반 만에 누적 방문객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 매출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MZ들의 성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K-팝, K-패션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코스로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 외국인들의 매출도 전년 대비 891%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꾸민 테마 공간은 방문 예약이 30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며 크리스마스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중 5,000명, 주말 1만여 명이 매일 찾았다고 합니다. 정지선 회장 여세를 몰아 광주광역시의 초대형 문화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출점할 예정이죠. 더현대서울의 1.5배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진화된 미래형 리테일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신세계 역시 광주 터미널 부지에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짓기로 하면서 앞으로 유통업계 맞수 간의 최대 격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광주는 그동안 대형 복합 쇼핑몰이 전무해서 유통업계가 기회의 땅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과연 정지선 회장이 더현대서울의 성공을 재현하고 신세계와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백화점에 이은 정지선 회장의 다음 승부수, 바로 면세점입니다. 2023년 3분기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사상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하면서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주목할 건 면세점 사업에도 정지선 회장의 역발상 전략이 여지없이 발휘됐다는 점인데요. 2020년 당시 일부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사업 철수를 선언했던 상황. 하지만 정지선 회장은 역으로 면세점 사업에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겁니다. 바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에 도전한 건데요.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경쟁사들보다 규모를 키운 입찰가를 써내면서 신라, 롯데, 신세계를 제치고 최종 승리를 거머쥡니다. 업계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을 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과감한 베팅을 한 건데요. 이후 정지선 회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적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며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해 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면세점 빅4 중 최약체인 상황이지만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권을 추가로 따내면서 반격의 기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면세점 사업이 그룹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죠.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은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앞으로 지주회사인 현대GF홀딩스를 통해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 2030년 매출 40조 원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정지선 회장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세계 1위 식품기업 네슬레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4세대 건강 기능식품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헬스케어 시장에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 계열사를 통한 독점 판매로 존재감을 굳히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더불어 기존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주력하고 있죠. 패션 계열사 한섬의 경우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운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론칭, 고기능성 화장품 등 뷰티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지선 회장의 진짜 비전은 의식주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케어 기업인 셈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2022년 9천억 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인수한 가구 매트리스 기업 지누스인데요. 지누스는 인수 후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면서 좀처럼 실적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 효율화와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같은 관역을 향해 정확히 쏘는 것보다 아무도 보지 못한 관역을 쏘아야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역발상, 새로운 접근이야말로 기업 성장의 관건이라는 건데요. 정지선 회장은 파격과 혁신을 통해 더현대 서울의 성공을 만들었고요.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차별화 행보로 그룹의 제2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지선 회장의 거꾸로 역발상 경영이 또 한 번의 성공 스토리를 써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